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9일 두산중공업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1% 하락, 코스닥 0.3% 하락하면서 둘 다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좋게 흘러가다가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하락하는 그런 진 빠지는 장이 이어졌고요. 오늘도 해외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다우, 그리고 니케이 상해 종합이 모두 다 상승을 하였지만 이렇게 코스피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확실히 환율, 그 다음에 이런 관련해서 별로 한국 증시가 매력적으로 인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내렸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향 추세에 들어있고 아직도 잠깐 조정을 받고 뭐 그랬지만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2100조 정도 되죠. 2000조 정도 되는 추가 부양책을 거의 이제 상원 하원 다 통과하면서 확실시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말고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도 거기에 따라 좀 오르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고 기관은 코스닥 위주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2월 달에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때까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하면서 마감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새로운 장이 열릴 때 그때 코스피 코스닥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때 막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또 다시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투자자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기간은 3일 연속 들어오긴 했지만 크게 여전히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3일 합해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조 단위로 팔던 기간이었고 별로 믿을 만한 수급이 아닙니다. 지금도 금융 투자가 그냥 단타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주로 보아야 할 연기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만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간 수급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가 강하게 힘을 받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월달은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중국 자본에서 MSCI에서 중국 자본이 퇴출이 되었는데 그 반사이익으로 코스피가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21선 넘지 못한 채로 추가로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거래량이 붙었는데도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코스피 코스닥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이 별다르게 개인만 들어오게 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빨리 둘 중에 한 명이 수급 매수로 좀 돌아서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움직임은 없었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날 변동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날 좀 잘 해결을 하고 설날 기분 좋게 끝나고 나서 좀 올랐으면 좋겠긴 하지만 이왕 내릴 거면 좀 금방 확 내려서 추가 매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선까지는 좀 빨리 하락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2800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일단 오늘도 좀 상승을 할 듯 하다가 보합 마무리를 했고요. 여전히 21선 아래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닥권을 아래로 하방으로 뚫지 않고 잘 다지면서 조금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바로 반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21선이 내려올 때쯤에 한번 다시 21선 타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쌍바닥을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이 에너지로 할까요? 에너지가 응집되었을 때 하방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차트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근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투자자는 뭐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둘 다 팔긴 팔았지만 거의 매도는 없었고요. 금융투자만 좀 매도를 하고 연기금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두산중공업이 하락을 거의 멈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11,500원 선, 네, 11,700원 선, 요 정도만 좀 잘 지켜주면 될 것 같고, 크게 이제 악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 개선이 이제 확실히 진행이 좀 되었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단기 차입금의 해결과 그 다음에 두산 밥켓의 위치, 그 다음엔 이제 앞으로의 해상 풍력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오늘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공매도 잔고만 좀 볼게요.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어제 이제 180만 주 정도에서 끝났죠. 182만 주였나요? 오늘은 175만 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피크를 찍고 조금씩 감소를 했고요. 내일도 다시 한번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네, 이제 이 매출액이 나왔고요. 이래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에는 통틀어서 1조, 그 다음에 올해는 통틀어서 1,500억 정도 했고요. 매출액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에서 올해 마이너스 8,300억 정도로 적자 전환이 되었고요. 아주 뭐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야, 두산중공업이 이게 재무 개선이 된 줄 알았더니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년 합친 거에 대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 분기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 보고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분기 보고서는 전자공시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부채 비율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요. 한번 올라오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올해 아니죠? 작년 1분기, 2분기가 거의 뭐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이미 마이너스 6,200억이 합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그냥 빵원, 매출액이 좀 있었는데 이제 3분기가 영업이익이 조금 나왔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800억 해서 이미 작년 1, 2, 3분기에서 마이너스 7천억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1년 통틀어서 마이너스 8천억으로 적자 전환을 했지만 그래도 4분기는 마이너스 1천억 원으로 크게 많은 수준이 아니었고요.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만 보면 이제 1,70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1,500억으로 잡혔기 때문에 4분기는 마이너스 200억 정도로 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한 3, 4조 정도 했고요. 4분기는. 그래서 3, 4조 했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200억, 그 다음에 순이익 마이너스 1,000억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미 작년에 재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재무가 1분기, 2분기에는 좋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막판에 와가지고 합계를 해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미 두산중공업의 바닥은 작년 1분기, 2분기에서 쳤고요.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개선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와 매각을 통해서 3조 자구안이 마련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채 비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3분기에는 337%였죠. 네,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낮아졌을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네, 지금 보실 게 여기가 자본금이 좀 늘었습니다. 네, 자본금이 1조 9천억에서 1조에서 이제 1조 9천억으로 좀 늘었고요. 부채 총계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1분기, 2분기 피크 치고 그 다음에 3, 4분기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본금도 늘어나고 네, 증여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부채도 좀 많이 갚았고 해서 이렇게 부채도 좀 줄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서 나오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지금 마이너스 8천억 이렇게 보면 너무 참 위험한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기별로 본다면 지금 단기 순이익은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었고 이제 올해 1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을 하던가 그렇게 좀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볼게.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ITER이라고 해서 국제핵융합실험로입니다. 그래서 국제핵융합실험로에 이 기자재 공급 사업을 연속으로 수주를 했는데요. 한국전력기술뿐만이 아니고 이제 두산중공업과 공동으로 수주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컨덴서 설계와 납품 사업을 이제 지난 8일에 같이 수주를 했고요. 의무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서 따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국제 이 핵융합 실험로에 납품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기술력을 높이 사서 이렇게 연속으로 수주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이 핵융합 이런 거 두산중공업 잘 하거든요. 그런 거 높은 기술력이 지금 아쉽긴 하지만 원자력 기술력에 지금 수주도 잘 못하고 있고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네, 체코 수주도 조금 밀려가는 것 같고요. 추가로 더 나올 소식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빨리 이제 풍력 에너지와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가스 터빈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체질 개선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화가 가시화되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밥켓의 향방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산밥켓이 작년 4분기 수익성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900억이 나왔고요, 작년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은 꾸준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좋은 기업이고요. 진짜 두산 인프라코어보다 두산밥켓이 사실 더 알짜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밥켓을 이제 두산중공업 아래로 둘지 합병을 할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좀 정해지게 되는데 이 업계에서는 두산밥켓을 두산중공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켓 두산인프라코어 사업부와 두산밥켓 그 지분을 가진 이 지분회사를 분리를 해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합병 이슈도 있고 하면 주가가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때 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밥켓은 지금 이제 미국의 건설 사업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컴팩터 트랙터인가요? 거기 그런 게 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좋아 보일 것 같고 이제 두산 퓨얼셀도 좋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이제 1분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조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 외에도 조금 내렸고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니까요.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